실은 오늘 이 모임이 있기까지 원래 이번 심포지움을 못하는 걸로 코로나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국민일보에 우리 전정희 논설위원께서 선교 탐방 기사로 화진포의 성을 아주 길게 탐방하시면서 연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분을 모셔서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실은 이제 제가 김인환 우리 회장님께 코로나지만 영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비대면이라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느냐. 130년인데 제가 막 졸라가지고 이 모임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정희 기자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많은 탐방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 로제타홀 기념사업회가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이 셔우드홀의 별장인 김일성 별장, 이 고성에 있는 화진포의 성을 다시금 저희가 되찾아가지고 지금은 그 셔우드홀의 원래 재산이었는데 이게 한번 북한에 뺏겼다가 되찾으면서 우리나라 국방부 소속 재산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되찾아서 선교 기념관으로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그곳을 찾아서 로제타홀과 셔우드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독교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유적 관광지로 이제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우리 전정희 기자님께서 많은 또 힘을 써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정희 우리 선임 기자님, 논설위원님 모시고 세 번째 강연 로제타홀과의 역사 기행이라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전정희입니다. 이런 형식의 강의를 또 처음 해봐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쓰니까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앞서 박정희 선생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제 뒤에 이우실 선생님께서도 역시 로제타 홀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학술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또 박상은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조선의상에 관한 책이 사실은 너무나 깊이 잘 써 있기 때문에 화진포의 성 이야기도 사실은 거기에 근거해서 현장을 저는 찾아간 것이지 제가 무슨 발굴을 하거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스토리텔링이 좀 더 여러분에게 되어져서 한국교회나 또는 일반 대중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요즘과 같이 국내 여행이 좀 활발한 때에 가서 거기가 김일성 별장이 아닌 선교사들의 안식처이자 휴양처이자 또 선교 전진기지였다라는 것을 이제 좀 깨닫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로제타 홀가처럼 깊은 기록이 그 홍성사에서 나온 로제타 홀의 일기가 한 6, 7권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문 자체를 그대로 카피하고 번역하고 해서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숨이 멎을 정도로 그 한국 근현대사의 현장이 생생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달되지 못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 가서 느끼는 바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그리고 또 그것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져서 한국의 근현대사는 결코 기독교를 빼놓고 역사 해석이 안 된다. 근현대사는 기독교에 우리가 60, 70년대 기독교에 열광하는 것, 기독교 문명에 열광했던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끼리 용어로는 정말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진 일들인데 저는 가끔 근현대사를 보면서 막 역사책 기술을 하고 했을 때 예를 들자면 여운형이다라고 했을 때 여운형 선생을 기독교 사상을 빼고 설명이 되나? 양평에 기독교 학교인 광동학교, 또 중국의 금능대학이라는 데 가서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승동교회 전도사가 되고, 그 사상에는 전부 기독교 사상이 깔려 있고 대부분의 이제 진보적인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사상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하는 속에서, 역사 속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역할, 기독교의 문명,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의 의술, 기독교의 교육, 이런 것들은 결코
역사 특정 종교가 아니라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좀 같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의료 선교사 홀가의 얘기를 하려 그러면서 로제타 홀가는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다. 사진, 텍스트, 구전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전해지는 거는 사실은 비크리스천이 됐건 예를 들면 로제타 홀한테 우리나라 첫 여자 의사 박에스터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가려면 어디를 가야지 하면은 헷갈려요. 어디를 갈까요? 헷갈려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에 로제타 기념관, 로제타가 관련한 건물 이렇게 지어놨다 해도 그 안에 과연 콘텐츠가 제대로 들어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조금 갖습니다. 예를 들면 신안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수십만이 가요. 1년에. 그런데 사실은 문중경 전도사는 훨씬 이전에 가까운 인물이지만 6.25의 방점이 찍히는 인물 아닙니까? 순교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역사적 자료를 찾자면 참 힘이 들어요. 워낙 오지였었기 때문에 자료들이 원래 없어요. 그런데 로제타 홀가에 관한 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스토리텔링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것이 모아서 전시가 되어 있거나 또는 일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글이어 쓴 선교사의 그 조선으로의 여정인데 대략 비슷해서 그 자료가 있길래 이렇게 로제타 홀가도 이런 코스를 거쳐서 조선에 왔다. 대략 두 달여에 걸쳐서 왔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몰포항에 내리면 이처럼 여기에 내리면 이처럼 이제 육로로 가거나 아니면은 수로로 가야죠. 수로가 가야 고속도로예요. 육로만 해도 거의 8명이 가마를 들어야 돼요. 8명이. 4명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진창에 빠지고 뭐하고 거의 진행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용하는 게 바닷길입니다. 바닷길에서 덕포진이니 행주나루니 양화진이니 거쳐서 막포나루에 내리는 거죠. 남한산성에 행주교회가 있습니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행주 나루토가 마포 나루토처럼 되게 발달된 나루토였기 때문에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행주교회 가면 그런 사실을 제대로 몰라요. 다만 우리가 언더우드가 세웠다 요 한 자랑만 있고 지금은 한 5, 60명, 7, 80명 정도밖에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깊은 그 역사를 잘 모릅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점점 가벼워지고 신앙의 깊이도 가벼워진다라는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 사진은 얼미도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 제물포 얼미도 초기 사진 같아요. 오른쪽 사진은 건물 있는 사진은 대불 호텔입니다. 대불 호텔. 대불 호텔 여기 인천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복원해 놨지요. 최근 몇 년 전인가 복원을 했어요. 이게 지자체의 힘이에요. 대불 호텔에서 선교사들이 묵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묵어가요. 로제타 홀이 남편을 잃고 두 번째로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와도 역시 호텔에 딸 에디스가 너무 아파서 그냥 아기가 그냥 아프니까 바로 못 가고 이쪽에서 며칠 묵어요. 묵었으면 대불 호텔 아니면 대불 호텔이었을 거예요. 그런 자리를 지자체들이 다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모아요. 설명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들이 빠져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쩌면 근대사는 기독교를 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쏙 빼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1885년에 들어와서 이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이 사진 한 장이 우리의 현실을 조선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죠. 그 선교사들이
의한 복음 활동인데 조랑말을 타고 조선의 조랑말이라는 게 형편없거든요. 힘도 없고 막 난잡스럽기가 짝이 없는데 근데 그 옆에 장승이 서 있고 하는 조선인은 또 말잡이를 하는 거고요. 그럼 뭐 역사를 약간 계급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야 이거 선교사들에 의한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제임스 홀이죠. 그러니까 로제타 홀의 남편. 제임스 홀이 1894년에 평양에서 사실은 발진 티푸스 뭐예요? 한국말로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옮겨오죠. 죽죠. 그래 시신을 그러니까 서울에서 죽은 거를 양화진에다 묻잖아요. 그 양화진 사진이에요. 오른쪽에 양화진에 묻힌 사진이에요. 이것도 박상은 선생님이 노고에 의해서 편집된 조선의 상에서 이 사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건너편이 우리가 강서 쪽이었겠죠. 자, 1894년에 김옥균이 1884년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이 잡혀가지고 홍정우에 의해서 상해선가 어디서 칼 맞아가지고 능지처참해라 해서 끌고 오잖아요. 시신을. 그래서 묻은 게 양화진에 묻은 거예요. 양화진에 효수를 한 거예요. 대역부도 옥균. 이게 양화진이에요. 둘 다. 그런데 김옥균은 사실은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선의 기독교를 허용을 한 것이요. 김옥균 때문에 허용을 하거든요. 김옥균이 사실은 고종이라는 임금 자체는 이러이러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개만 끄덕끄덕. 뭐라 그러면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거고 모든 권한은 신하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특히 김옥균과 같은 비서실장격의 사람. 그러니까 이분이 일본과 또는 그 기아파들에 의해서 또 미국 기차 안에서 만난 그 가우처 선교사 등에 의해서 개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알고 교육과 의료와 교육 두 가지만 허용할 테니까 너희가 딴짓하지 마.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면 죽일 거야 해가지고 그 두 가지를 허용하잖아요. 사실상의 실리를 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 김옥균이 이제 망명 10여 년 만에 목이 달아나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상징적인 장소로 양화진인 거죠. 양화진에 처음으로 붙인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헤론 선교사예요. 헤론 선교사가 그 사대문 안에 묻으려 그러니까는 말도 안 돼. 왕의 집에다 어떻게 무덤을 만들어? 십리 밖에 저 양화진에 묻어. 그래서 첫 번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처럼 이제 제임스도 묻히게 된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대병원 요거죠. 지금의 이화여고 이화외국어 고등학교 이거죠. 정동 경향신문사 앞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옛날 정문이 복원돼 있네요. 이런 복원하고 이런 과정은 참 아름답게 복원하는 건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상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생활사, 민속사 개념으로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유관순 상도 있고요. 이제 이런 그다음에 하마비가 하나 서 있지 않습니까? 하마비 하는데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자면요. 로제타 홀에게 배운 박에스더가 김점동이죠. 김점동이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마부하고 결혼하잖아요. 박여선인데 이제 원래는 박유선, 여선 이러는데 여선의 발음이 힘드니까 영어 표기가 힘드니까 유선으로 됐다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아무튼 이 잘생긴 상남자 박유산이라는 마부가 맨날 이 하마비 앞에서 말을 대고 로제타 홀이 나오면 또 제임스가 나오면 바로 그냥 승차시켜서 선교주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하마비예요. 이 하마비가. 그래서 이
박유산이라는 이 청년이 나중에는 결국 그 김정동이라는 소위 신분이 높은 의사 역할까지 하는 이 여자를 만나서 둘이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해요. 그래 로제타 홀이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 이런 느낌이에요. 결혼하지 마. 왜냐하면 상승혼을 해야지 왜 마부하고 하냐. 그런데 이제 그때는 14살 전에 시집을 못 가면 쟤는 무당이 될 팔자인가 보다 하고 이제 비난이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14살 전에 무조건 시집을 가야 돼요. 그래서 유산하고 이제 중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너 결혼할래? 라니까 저는 신앙이 좋은 남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제임스가 죽고 난 이후에 같이 로제타 홀이 친정으로 돌아가잖아요. 두 부부를 같이 데려가잖아요. 충분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나이가 어느 정도 살았으니까 그냥 그 아이들 에디스나 셔우드의 보모로서 역할도 할 겸 같이 데리고 나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첫 의사의 탄생이 된 거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보구여관 표석이 있죠. 한국 기독교가 그런 게 미흡해요. 그런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이 보구여관 아마 이것도 역시 지자체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게 이제 그 흑백 사진은 그 로제타 홀의 나이 든 사진인데 아마 경성의학 전문 여학교 그 시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동대문 여성병원입니다. 자, 박에스터가 공부하던 무렵에 보구여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두 부부의 모습입니다. 박유산이 잘생기지 않았어요? 잘생기지 않았어요? 결혼할 만했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두 부부가 로제타 홀하고 에디스하고 셔우드하고 찍은 사진이죠.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거 하나 있죠. 발견하시나요? 여자분들은 발견하실 것 같아. 그렇죠. 배가 벌써 좀 다르지 않아요? 임신 중인 모습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에디스 홀 죽고 아버지 옆에 묻히고 해서 제가 이게 아마 올 봄에 찍은 사진이 아닐까 싶어요. 그 엄마의 일기 가운데 민들레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엄마가 에디스 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꽂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올 봄에 묘지에 저 민들레가 묘지를 너무 잘 관리해서 하나도 없더라고요. 간신히 하나 찾아가지고 민들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민들레 사진, 엄마가 꽂아놓은 민들레 사진입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조금 바로 전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제 남편을 조선에서 잃고 미국에 들어가서 에스더를 공부시키고 저 유복자인 에디스를 낳고 다시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제물포에 도착을 해서 제물포에서 또 에디스가 죽으라고 또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선교지인 평양으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거든요. 그때 해룡호라는 배를 타요. 요게 그 해룡호예요. 제물포에서 탔을 거예요. 해룡호 이 배를 타고 진남포까지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도 역시 에디스가 아파가지고 그냥 쩔쩔매고 그 병상일기를 이렇게 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셔우드 부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기록을 보니까 왔다고 80년대하고 90년대 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흑백 사진입니다. 마음 아프죠? 그냥 먹먹해집니다. 자, 바로 이 사진이 김일성 별장. 저 역시 김일성 별장이 김일성 별장인 줄 알았지. 셔우드홀의 선교 부지이다라는 거는 저도 안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선에 들어온 지금이야 선교사들이 캄보디아니 어디니 나가면 뭐 금방 적응하고 온라인 세상에 뭐 안부가 뭐 근데 우리가 뭐 80, 90년대인가 봤던 영화 미션하고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이때 선교라는 게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고 그런데 와서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셔우드 홀의 경우 어머니와 함께 선교를 하는데 해주 선교부에서 해주 구세병원 이름도 좋잖아요. 구세병원을 하면서 여름이 되면 풍토병이 돌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피해요. 800m 이상 표고 800m 이상으로 다 피해요. 여름 전염병을 피해서 의사분들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피하는데 그러면 아펜젤러나 언더우드가 왔을 때 초창기에는 어떻게 피하는 줄 아세요? 그 피하는 장소가요. 남한산성이에요. 가깝잖아요. 남한산성이. 남한산성으로 피해요. 그래 헤론도 남한산성에 가서 조선에 있는 선교사들이 수련회를 갖는 와중에 헤론이 병에 걸려서 다시 재중원으로 후송이 되고 그거를 뭐 자료에 가면 게일 선교사 얻고 뛰잖아요. 헤론 선교사를 얻고 뛰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게일은 그 헤론 부인하고 결혼하죠. 그죠? 그런데 해주 선교를 할 때에도 뭐 30년대, 40년대 이 무렵이겠죠. 역시 이제 풍토병을 피해서 뭔가 선교사들이 하는데 휴양지라는 것이 어디냐면은 해주에 하나 있고 원산에 하나 있고 지리산 노고단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왕시루봉, 그 지리산 왕시루봉에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 원산에 있어서 원산은 주로 캐나다 선교부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요트를 하고 골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은 매우 문화가 발달돼 있었죠. 그런데 일제 말기가 되니까 중일 전쟁이 발발하니까 일제가 만주 지역을 점령해야 되겠는데 원산의 군사항으로 갖고 와야 되겠는데 이게 걸리적거리잖아요. 저 선교부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들이 미국 첩자들 아니야 하는 그런 식으로 몰고 가서 해안가에 있는 선교부 수양방 이런 것들 다 뺏어요. 그래서 너희 남쪽에 가면은 저 화진포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가면은 거기다 지을 수 있어. 글로 내려가 봐. 라고 하니까 셔우드가 쫓아가서 이제 가서 이제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소위 선교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지리산 노고단과 같은 지금도 지리산 왕시루봉에 가면요 풀장이 있어요. 풀장 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하는데 뭐 우리가 책에도 나오지만 간단하게 아주 오두막을 해다오라고 하는데 독일의 건축가 하나가 그냥 정성스럽게 지어가지고 이처럼 변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셔우드는 그냥 구속도 당하고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이거를 빼앗기다시피 하고 자 이게 빼앗기다시피 하고 해방이 되고 북한 38도선 이북이니까 북한 지역이 되고 김일성 별장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쟁을 통해서 남쪽 지역이 되어 놓으니까 다시 이제 군이 접수를 해가지고 소위 군 휴양소가 되고 그 앞에 다른 선교사들이 지은 건물 터 위에 이승만 별장, 이기붕 별장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진 발굴 같은 걸 하면은 굉장히 복원시킬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죠. 화진포가 기가 막히게 아름답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은 바다, 요거 육지, 여기 호수 하니까 뭐 진짜 그렇게 참 아름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절벽 위에 이와 같은 집을 지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고성군에서 관리를 해요. 지금은 이제 되게 중요한 맥락인데요. 고성군에서 관리합니다.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고성군에서 관리해요. 민간에 넘어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여지가 많이 생긴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부부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이 사진에서 보이시다시피 오른쪽이 바다, 왼쪽이 호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록되어져 있어요. 김정일이 자기 여동생과 함께 이 계단에서 사진을 찍었다 한 그 사진이 지금 흑백 사진으로 걸려 있잖아요. 이 얘기도 물론 팩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강조돼야 될 것은 셔우드의 구세 의료활동과 또 이런 맥락이 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있어주면 더 좋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해주 구세병원을 완공한 직후에 이제 결핵 퇴치에 앞장서고 지금의 결핵협회의 탄생이 사실상 셔우드에 의해서 진행이 되죠. 요거는 뭐 이따가 제 뒤에 발표하시는 분이 많이 자, 이 3층인가 2층에요. 셔우드 홀에 대해서 지자체가 설명을 해놨어요. 어딘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만도 사실은 근데도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쩌면 가끔 제가 이제 탐방을 다녀보면요. 한국교회는 진짜 지자체보다 너무 못해.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일성이 살 때 그 모습을 복원시켜 놓은 거죠. 근데 이 사실은 셔우드 홀이 살 때의 방안의 모습을 복원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성경 놓고 대비로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대문 교회입니다. 제가 명륜동 출신이기 때문에 그 우석대학하고 또 동대문 병원, 저 어렸을 때 이 앞에 동대문 터미널이 있었어요. 그 지방으로 가는 그 고속버스 터미널. 이 자리는 지금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동대문 교회 이사 가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아니 그래 이사 가는 것까지는 좋아. 그래 보존 가치가 없다 그래도 좋아. 다 좋은데 왜 표지석이나 서울대 물리대 안에 그 마로니에 공원의 그 캠퍼스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철물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못 해놓나? 그런 거 협상할 때 타협을 못 하나? 그래서 이 자리가 동대문 부인병원이었다라는 걸 표현을 못 하나?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독립운동가 밀정에 나오는 독립운동가 김상옥이 이 동대문 교회를 다니면서 동대문 교회에서 민족의식을 막 깨우치고 이러는데 뭐 하나 못 하나? 이름도 김상옥 로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들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수원에서 로제타 홀이 아마 수원 기독병원 뭐 이런 느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에 의하면 뭐 기독병원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라 그러는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간호부들하고 초가집이죠. 초가집에 그 뭔가 이렇게 문이 이렇게 전통적인 초가집인데 문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수원 동신교회라는 건데요. 지금도 있어요. 수원 동신교회라고. 노리마스라는 일본의 선교사분이 오셔가지고 화홍문 옆에다 이와 같은 교회를 전도초소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산 거예요. 이 동신교회 옆이 어디냐면 삼일학교예요. 수원의 삼일학교. 바로 언덕배기가 삼일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리회 선교구역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은 의료선교의 역할은 로제타 홀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점자 활동을 한 그 점자 교육에 신경을 썼는데, 박두익 선생이 인천의 박두익 선생을 기리는 무슨 사회복지관이 있어요. 아마 인천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남산현 교회입니다. 아까 그 윤심덕이 어머니가 다니고 막 그랬던 교회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로제타 홀과 관련해서는 고성군 또는 강원도 도지사, 고성군수 이런 사람들 만나서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고요. 그쪽도 윈윈이 되는 방법을 찾아서 저는 로제타 홀과 기념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세대 안에 언더우드가 기념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모델 삼아서 하겠다는 생각에서 현장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늦었죠. 고맙습니다.